서천 특화시장에서 큰 불이 나 점포 227개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설을 앞두고 상인들이 망연자실에 빠진 가운데 정부와 충남도가 신속한 복구를 위한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홍성 예산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예비후보 7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어떤 인물들이 나섰는지 살펴봤습니다. 태안에서 일형 당뇨병 환자의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숨진 뒤 해당 질병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 이슈앤피플에서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서천 특화시장에서 큰 불이 나 점포 227개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설을 앞두고 발생한 대형 화재, 상인들은 망연자실한 상태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보무 기자, 불이 언제 난 겁니까? 네, 서천 특화시장에 불이 난 건 지난 22일 밤 11시쯤입니다. 수산물동 1층 점포에서 불이 시작된 거로 추정되는데요. 이후 무섭게 번져 2층짜리 건물 전체로 확산됐습니다. 불은 소방당국이 밤샘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다음 날 오전 8시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화재 발생 9시간 만입니다. 이 불로 수산물 가게와 식당 등 점포 227개가 모두 불탔습니다. 그나마 영업시간이 아니라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형 화재로 이어진 이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화재 당시 불었던 강한 바람과 건물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였다는 점, 점포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는 점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거쳐 정확한 화재 원인 파악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무엇보다 명절 대목을 앞둔 상인들과 시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정부와 충남도가 긴급 지원에 나섰다고요?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화재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특별 재난지역 선포 가능 여부를 즉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기관에 수습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한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날이 밝자마자 상인들을 만나 긴급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충남도는 점포 한 곳당 긴급 재해구호비 200만 원을 지급하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활용한 추가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설 전에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투입해 임시 상설시장을 조성하고 특화시장 건물 신축도 즉시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 지사는 피해 점포의 경영 안정자금도 즉각 지원하고 지방세와 공공요금 유예 감면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설시장을 만드는데 내가 볼 때 한 2~30억 가까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도 저희 도하고 또 서천군하고 협의해서 예비비 지금 저희 그걸 다 모아가지고 일단 상설시장 조성을 하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지금 한보무 기자였습니다. 22대 총선이 석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충남방송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주자들을 지역별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충남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예비후보들이 등록한 선거구죠. 홍성 예산지역 출마에 나선 예비후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정 기자입니다. 충남 지역 대표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홍성 예산군. 홍성 예산지역에 출사표를 낸 예비후보는 23일 기준 7명입니다. 먼저 김학민 예비후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 예산군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냈고 현 순천향대 교수입니다. 다음으로 강승규 예비후보입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비서관과 18대 국회의원으로 지냈습니다. 이무영 예비후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특별보좌역과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연구위원으로 지냈습니다. 다음으로 전익수 예비후보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과 국세청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으로 지냈고 현재 변호사입니다. 김영호 예비후보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의장으로 지냈으며 현 진보당 예산홍성 지역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다음으로 김원수 예비후보입니다.
홍성군의회 8대 전반기 의장으로 지냈고 현 홍주 라이온스 클럽 회장입니다. 어청식 예비후보 살펴보겠습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비서실 비서와 이우삼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지냈습니다. 현역인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도 5선 도전에 나섭니다. 홍 의원은 17대 선거와 19대, 20대, 21대 선거에서 연달아 당선됐습니다. 오는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석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각 당에서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현역 의원과 예비 후보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태안에서 일형 당뇨병 환자를 둔 일가족이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며 숨진 뒤 지자체가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소식 지난 뉴스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일형 당뇨병은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해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만큼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일형 당뇨병 환우회 김미영 대표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먼저 일형 당뇨병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많이 알고 계시는 당뇨병은 2형 당뇨병입니다. 혈당이 높다라는 증상은 유사하지만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은 중증도나 발병 기전, 관리 방법 측면에서 매우 다른 질환입니다. 1형 당뇨병은 어느 날 갑자기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질환이라 반드시 인슐린을 외부에서 주사 형태로 주입해줘야 살 수 있는 질환입니다. 청소년 시기에도 발병하지만 성인에서도 발병하여 전 연령층에서 발병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한번 진단을 받으면 아직까지 완치가 되지 않고 평생을 관리하며 살아가야 하는 질환이고 유전이나 식습관 관련성이 적은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흔히들 1형 당뇨병을 소아당뇨병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형 당뇨병은 소아청소년 시기에만 발병하는 질환이 아니고 소아청소년 시기 이후에 완치가 되는 질환도 아니기 때문에 소아당뇨라는 병명은 잘못된 병명입니다. 그러므로 소아당뇨라는 병명은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여러 가지 오해와 편견을 낳기 때문에 1형 당뇨 가족들은 1형 당뇨병이 소아당뇨로 불리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있습니다. 네, 일형 당뇨병 환자와 가족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경제적인 부담이 큽니다. 고정적으로 한 달에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정도의 의료비가 지출이 되고요. 1형 당뇨 아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맞벌이를 했다 하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둬야 해서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들고 지출은 훨씬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도 몇 배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부담도 굉장히 큽니다. 1형 당뇨 부모나 아이들도 스스로 1형 당뇨를 가지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또는 저혈당, 고혈당을 대처하면서 부모 같은 경우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우울증으로 이어져서 과거에도 부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성인 당사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1형 당뇨병은 아직 중증 난치 질환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중증 환자 위주로 진료를 보도록 하는 상급 종합병원에서의 이용이 제한받게 되고 있고 상급 종합병원에서의 본인 부담률도 60% 이상으로 의료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증 난치 질환으로의 인정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1형 당뇨병은 한번 진단받으면 평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단순히 특정 연령대의 의료비를 경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9세 미만뿐만 아니라 성인에게까지 전 연령층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아청소년 1형 당뇨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의료적인 관리나 의료기기와 연동되는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허가, 근거리 우선 배정 등의 문제도 해결돼야 하는 문제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미영 대표와 함께 일형 당뇨병 환자들의 현실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유통시장 경쟁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만 가중해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의무 휴업일이 변경되면 대형마트의 단일 점포의 매출액이 기존 대비 4%가량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대형마트 관련 주가도 상승했습니다. 대형마트 쪽은 이번 결정을 반기지만 일각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휴일 의무 휴업은 골목 상권의 최소 안전망이라는 이유에서인데요. 대형마트 노동조합도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 등을 이유로 평일 휴업 전환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법이 개정되도록 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4월 총선과 맞물려 법 개정 논의에 당장의 속도가 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 문턱을 넘는데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한국케이블TV 방송기자협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올바른 선거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책을 위한 콘텐츠 제작과 홍보 활동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동 제작 콘텐츠는 선거 정보와 유권자 인터뷰로 구성되며 매주 수요일 케이블TV 지역 뉴스와 지역 콘텐츠 통합 플랫폼 가지를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우리 케이블TV 기자들은 정확하고 책임 있는 선거 보도로 지역사회 건전한 공론장을 만들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도울 것입니다.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맞춤 선거 정보와 선거 절차 콘텐츠를 공동 제작하여 방영하는 등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일까지 충남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24일 아침까지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당진과 태안 등 충남 서해안에 최대 10cm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청량과 예산 등 충남 중북부 내륙 지역에도 밤사이 최대 7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남부 내륙 지역의 예상 강설량은 1cm 내외입니다. 기상청은 도로 살얼음이 예상된다며 차량 운행 시 반드시 감속 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최재구 예산군수가 새해를 맞아 읍면 순방에 나섰습니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예산읍과 봉산면을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12개 읍면 순방에 나설 계획입니다. 예산군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별도 초청 대상자를 정하지 않고 희망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또 주민들의 주요 건의사항을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조속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진에서 헌혈을 하면 당진사랑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진시는 대전, 세종, 충남 혈액원과 헌혈 권장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당진시는 당진사랑 상품권 10,000원권 3,500장을 혈액원에 지급했습니다. 혈액원은 다음 달부터 당진 지역에서 헌혈한 사람들에게 당진사랑 상품권 10,000원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홀수달에는 시청 주차장, 짝수달에는 문예의 전당 주차장에서 헌혈을 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가 다음 달 16일까지 설 선물 세트의 과대 포장 여부를 점검합니다. 충남도는 지역 유통매장 등을 대상으로 포장 횟수와 포장 공간 비율 등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불필요한 과대 포장은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며 과대 포장 근절에 동참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청양군이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대비해 산불 대응 태세를 강화합니다. 청양군은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와 감시원을 선발해 교육하고 산불 진화 장비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 봄철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용농부산물 소각 대신 파쇄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은 다음 달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